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아주 흉악한 법이 통과됐죠. 체포, 수사, 기소, 판결, 처벌 이 일체에 관한 집행 권한을 군대가 가져가는 그런 황당한 법이 통과됐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는 이제 중국의 기존 개헌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기존 개헌법은 국무원이 발의를 하고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가결해서 군이 아니라 경찰이 주도하는, 또한 검찰과 법원의 기능은 상존하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지금 통과된 이제 약칭 전시집행법이라고 부를게요. 전시집행법은 이거는 완전히 좀 황당한 법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어저께 제가 주마간상경고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에만 집중해서 오늘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급한 약속으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런 종류의 법이 공산체제에서 있은 적이 있나요? 공산체제가 아니라 개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집행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개헌법 하에서 집행하면 되는 일입니다. 근데 다른 모든 기능을 다 전시 집행에 맞춰 가지고 전시 집행을 맞춰서 전쟁 상황을 공작하는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전쟁 이제 상황을 공작한다는 건 무슨 의미세요? 전쟁 상태를 마음대로 만들고 대개는 이제 개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하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개헌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가 이제 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얼마든지 그냥 집행법 만들어 놓고 이거 전시야라고 규정하고 바로 개헌법을 위해서는 상위에 가장 개헌법보다도 사실은 새로운 특별법인데 마음대로 전쟁 상황을 규정하고 만들고 또 말하자면 기왕의 전쟁 계엄 상황에서도 있어야 될 법적 과정을 다 생략시켜 버리고 집행까지를 다 하는 무시무시한 법인데 굉장히 편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체제에서 이런 법이 있은 적이 있냐고요? 다른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아마 뭐 어떤 국가라도 당, 군, 내각 그러니까 이 삼각구도가 형식적으로 다 이게 만들어져서 이 분야를 만들어 절차적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평시 경제 상황만 하더라도 농장, 공장, 소수기 이렇게 다 이 그러니까 분할이 돼 있어요. 당군 내각으로. 그리고 이제 근데 일반인이 먹는 돼지를 키우는 농장, 그 다음에 뭐 군인이 먹는 돼지 농장, 혹은 당원이 먹는 돼지 농장 이게 따로따로 다 돼 있고 또 중국은 또 특이하게 또 군이 또 그런 걸 하니까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공산경제든 공산체제에서는 사실은 내각이 제일 찬밥이죠, 정부가. 그러니까 내각이 이제 일반 인민경제죠.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찬밥인데, 예. 그러니까 당, 군, 인민 이렇게 셋으로 내각 이렇게 셋으로 나눠놨는데 그 내각이 인민경제인데.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좀 웃기는 일이죠. 같은 당 경제에도 예를 들어서 고위 당직자가 먹을 것을 키우는 곳과 또 일반 당원이 먹을 것을 키우는 곳이 이제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시장 경제에서는 그게 이제 가격으로 품질로 구별이 되는데 그렇죠. 이제 공산 경제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표면적으로는 같은 뭐 상추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주 뭐 장관급 이상이 먹는 상추를 키우는 농장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전체가.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일반적으로 공산권 체제는 이 당, 군, 내각 이 삼각구도다. 예. 그럼 북한의 경우는 이게 완전히 망가져 있다고 들었는데 북한도 당, 군, 내각 뭐 허울상으로는 제도 도표상으로 또 존재하죠. 근데 실제 지금 북한이 그 체제가 움직이는 거는 전혀 이 정부 도식이 아니라 정부나 이 말하면 권력 기구의 분할보다는 평양 이외냐 아니면은 군이냐 아니냐 혹은 당이냐 아니냐
그리고 내각은 사실은 거의 그냥 도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인사가 있지만 아무리 힘도 못 쓰죠. 기능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국가의 구성원인 인민 혹은 뭐 국민 다 사실 정부와 관련해서 생활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인민은 사실은 내팽개쳤습니다. 그냥 한 20년 장마당에서 되죠. 예. 한 20년 되죠. 예.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백모 선생님께서 표현이 한 10년 전에 야생인민이라고 쓰신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이제 장마당 경제 뭐 이러면서 이걸 또 뭐 합병법에다 해가지고 좌빨 쪽에서는 뭐 이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됐다, 이 뭐 개방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야생이고 저는 원시 교환 경제 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지은 책에 이제 그 망치로 정치하기라는 책인데 제가 그 2012년에 그렇죠. 출간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북한 상태를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원래 계획 경제에서는 배급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배급을 전면적으로 포기한 게 2000년대 초예요. 예. 그러니까 평양만 좀 챙겨주고 나머지는 다 전면 포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배급을 포기했는데 계획 경제야? 그러면 그 인민이 야생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국힘 지금 이제 국힘 쪽에 간 친구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국힘 혹은 국힘의 전신 이쪽에 오지 않고 그냥 야인 생활을 하던 친구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친구한테 이 책을 보여줬더니 그 친구가 상당히 온건한 친구인데도 2012년입니다. 형은 사고방식이 이상하다. 형은 뇌수를 MRI로 찍어봐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 10년 전인 그때만 해도 북한에 대한 실상을 얘기를 하면 온건하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낯설어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 지식인들이. 예. 이제 이게 배급 경제를 포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계획 경제에서 예. 인민 보고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예. 이렇게 이제 야생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 보죠. 원래 예. 이제 우리가 전시집행법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 예. 예, 이런 것이 이제 일반 공산 체제에서 존재했었냐 이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번졌는데 얘기가 예. 전시의 체포 수사 기소 판결 처벌 일체의 집행 권한이 군에 있다라고 하는 이 희한한 시스템에 대해서 예. 이런 시스템이 지금 중국은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당군 내각 삼각구도거든요. 예. 실제로는 예. 당이 당 재산 갖고 있고 군이 군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예. 이 삼각구도가 조화될 수가 있나요? 양립 안 되죠. 개헌법을 예를 들면은 중국 개헌법에는 내각 혹은 국무원이 개헌법 발의를 하죠. 네, 공무원이 내각이죠. 네. 내각이고 뭐 전인대가 사실은 뭐 유사 입법기관이니까 그거나 뭐 유사한데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사실은 뭐 정부 내각은 아닌데 유사 입법기관인 전인대 그 이제 만장일치 그 거수기법이죠.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를 이제 의결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 이 외양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각 안에 예. 행정부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게 공무원이고 예. 이제 여기로 치면 국회 비슷한 기능 갖고 있는 게 전인대인데 예. 중국에서 계엄이 발의될 때는 예. 내각 안의 국무원이 발의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인대도 사실 내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거 실제 내각이죠. 예. 전인대가 그걸 의결해 주는 그러한 모양새죠. 그렇죠. 계엄은 러브 스탬프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어쨌든 간에 이 내각 뭐 정부라고 그러면은 그 안에 행정, 입법, 경찰 절차가 있고 시스템도 존재하죠. 근데 이 전시집행법에서는 내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군이 모든 걸 다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은 아주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인민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파괴하거나 혹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인민에 대한 선전표고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체제의 파괴잖아. 그것도 인민도 인민이지만 인민이죠. 걔들한테는 원래 인민은 착취와 그 압제의 대상이니까. 그렇죠. 예, 그건 뭐 원래 그런 거고. 국가 체제 자기들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놈들인데 국가를 운영한다는 놈들인데 그 시스템 자체를 파괴해버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무시한 군의 모든 걸 다 주어버리는 그런 꼴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영역들은 다 알아서 키워라. 그 메시지 아닐까요? 예, 예. 제가 이제 이 법을 보면서 제일 문제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뭐냐면 전시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냐. 아니, 백모한테 와서 판단 내려주세요 하면 내가 참 영광으로 알겠어. 그런데 우리 중국이 전시입니다, 전시가 아닙니다라고 누가 판단할 거냐. 결국은 인민해방군을 이끄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 예. 의 위원장이 판단할 거다. 예, 예. 그 위원장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꿈에 계시를 봤는데 아 오늘부터 전시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마이크 잡고 오늘부터 전시입니다 하면 그게 전시가 되는. 그렇죠. 사실상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전시가 돼 갖고 전시 집행법이 가동을 하면 국가 전체가 이제 형식적으로는 군 소유물이고 예, 예. 실제로는 당 중앙군사위원장 소유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 중앙군사위원장이 공산당 안에서 어떤 위치예요? 사실은 뭐 우리가 몇 번 이야기하면 거의 그 중국은 군벌 사회 같고 군이 실세가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뭐 혹시 뭐 군사주석이라고 얘기도 하고 당 중앙군사위원장이라고 하고 나는데 국가주석을로 이야기하는 당 총서기보다 혹은 국무 모든 국가 살림을 다 행정부를 다 맡고 있는 총서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수상. 예, 예, 예. 네, 공무원이 수상이 이끌죠. 예, 예. 수상이나 주석보다 사실은 예, 위죠. 총서기보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등소평도 주석은 한 적이 없죠. 주석을 한 적이 없죠. 등소평이. 국가주석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군사주석을 했죠. 천안문이 예. 천안문 사태가 참 그거한데 그 하루 전날 천안문 그 학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저쪽에서도 저런 데몬스트레이션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어느 중국의 당이든 혹은 이 내각에 해당하는 국가주석이든 경찰을 담당하는 그런 것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걸 해산을 하든지 아니면 설득을 들어든지 이런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 모이게 해놓고 모이는 거 방치하고 있다가 밤에 한 9시부터 한 새벽 4시까지 일시에 한 2만 명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마지막 등소평의 군사주석으로서 다른 국무 자리는 안 가지고 있다가 군사주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등소평이 그리고 그 당시에 당 총석이 자오지양을 체포했잖아. 체포하고 연금시켰죠. 연금시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썰어버리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자리예요. 무시무시하죠. 네, 여기서 잠시 세력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력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장점인과 후진타오 관계에서도 이게 좀 나타나지 않아요? 뭐 장점이 이제 억지로 후진타오한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공청당이라고 그러죠. 좀 제대로 이제 실력을 배운 공산당 젊은 테크노크라트의 대표인 후진타오가 되니까 이게 실질 권력을 바로 넘겨주지를 이양 안 하고 자기가 한참 장점인이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중앙군사위원장 자리. 중앙위원장 자리를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참 후진타오는 처음부터 아주 인내를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또 시진핑한테 밀렸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작년이죠. 예. 올해인가? 작년이죠. 작년이죠. 예, 작년에 그 전당대회에서 개망신도 하고 굴욕당했죠. 굴욕당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게 결국은 실세 중에 실세인데 예.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부터 전시야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경찰, 검찰, 법원의 모든 업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죠. 그렇게 살벌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황이 있으면 뭐 계엄이 있다 내부에 소요가 있으면은 최고도로 계엄이 있을 수가 있고 뭐 또 다른 나라 침략을 받으면은 바로 전시법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시법은 적결 심판이 총살까지도 가능하니까 그런 법률은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무 기능과 정부 기능과 그다음에 이 일반 사법 기능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은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전부 모든 권한을 전시법에 집행법에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군에다 몰아주는 군에다 거죠. 몰아주는 몰아주는 거죠. 거죠. 예. 그걸 법률 하나 딸랑 만들어서 하나 만들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초헌법적 법률이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어쨌든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다 네. 일시에 지락펴락하고 네. 그것이 이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전쟁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들어서 마음대로 네. 전쟁이라고 하는 일정한 그런 객관성이 사실 있어요. 근데 전쟁을 막아야 되는 혹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이 최고 통치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시무시하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시진핑이 지금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진핑이 예를 들면 오늘부터 전시야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군이 밑에서 웃기지 마세요, 전쟁 아닙니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시진핑과 지금 군과의 관계가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번 짐작을 한다면 이거 누구도 몰라 사실.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네. 모르는데 뭐 서로 엮여 있겠지만 우선 굉장히 이 시진핑이 불안한 게 아닌가. 군을 달래고 군을 또 섬기고 군과 일체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군만이 자기하고 중국 체제에 대한 지속을 보장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그걸 사실은 중국 인민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죠. 예. 예. 자, 그렇다면 군 입장에서는 네. 군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전쟁이든 예, 예. 아니면 그게 전쟁으로 간주되는 상황이든 간에 그러니까 전시라는 게 반드시 전쟁 중일 필요가 없는 거니까. 예. 그 지금부터 전시 체제입니다 하면 전시 아니에요, 사실. 예, 예, 전쟁을 예. 하든 안 하든. 그 전시 상황이 선포되면 군 입장에서는 자기 세상이 오는 거죠. 선포되기 전에 이미 이 법이 있으면은 예. 군이 그렇죠. 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100% 장악할 수도 있다 이거죠. 권력이 바로 최고로 갑니다. 아주 말단 군도 지금부터는 어깨를 펴고 중국의 가장 돈도 많이 뺏어 먹고 일도 많이 하는 공안보다 확실히 평소에 우위에서는 그렇죠. 너 이 세상 뭐 계속 이어질 것 같냐? 예. 너 임마 우리 세상 오면 너는 바로 잡아다가 이거야 임마. 그렇죠. 그런 평소에도 태도가 그 태도가 나오겠지. 그래서 아마 당연히. 같이 약주하다가 같이 술 먹다가 한 번씩 말싸움하다가 난투극도 벌어지고 그럴 거예요. 난투극이 아니라 일반 구타겠죠. 구타겠죠. 일단 구타겠죠. 꿇어 이 자식아 하고서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군 입장에서는 전시 상황을 만들고 싶은 그런 그 유혹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요? 강해지지 않나요? 이게 지금 발표됐다라고 하는 거는 네. 전시집행법이라 하고 내가 우리 백모 네. 선생님 말씀대로 전시집행법이라 하고 전시공작법이라고 부른다. 네, 그러니까 군 입장에서는 총을 쏘든 안 쏘든 전시라고 부를 만한 상황을 연출하고 싶은 연출하면 되죠. 그 유혹이 굉장히 강해지죠. 강해지죠. 참 그러네. 네. 그러면 이게 얘들이 잡아다 놓고 네. 한 3시간 신문하면서 자꾸 암시 주거든. 네, 너 그렇죠. 있는 그 차 줘. 야, 네 애인도 나한테 넘기고 네 집도 나한테 넘겨. 그럼 너 풀려나가. 이거거든 얘들. 그냥 마적대거든. 마적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그것이 그 유혹이 굉장히 강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특히 예. 자국끼리 는 아니겠지만 외국 기업이든 혹은 외국인이든 우리 또 북한 적경 지역에서 탈북자도 없는 이런 등 또 우리 또 정보 요원들 활동이든 내가 이게 심각한 무슨 무력적인 다툼이 있었다 총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야 전쟁 난다 그러고 야 이게 전시하라고 규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좀 그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 되면 사실은 지금 어쨌든 간에 제일 먼저 동아시아
그리고 뭐 세계 전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국민이 됩니다. 안 그래도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불안정하더라고. 14억 인구의 그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이 엄청난 이 리더십 불안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데, 아니 뭐 이 정도까지 하니까 언제든지 그냥 야 전쟁이야 전시야라고 해서 도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내보든 외부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우리가 전쟁이니까 전쟁은 원래 네. 사실은 다른 국가하고 소위 말하자면 네. 합당한 국가의 폭력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만, 한반도, 예. 뭐 만주, 뭐 그다음에 북한 뭐 저기 저 북한하고 접경 지역, 뭐 러시아 접경 지역, 뭐 때에 따라서 저강도 충돌, 뭐 긴장 상태. 옛날에 왜 우리 저기 저 뭐야 1969, 68년, 69년 그 당시에 소련하고 후르시초프하고 마오하고 막 그 긴장할 때 국경 문제가 나왔을 때. 근데 지금 그런 저 뭐- 흑룡강성, 네, 흑룡강성. 흑룡강성에서 맨날 싸웠지. 아, 아무르강. 지금 뭐 인도 보세요. 예. 인도 지금 파미르 뭐 어디 예. 저 공원에서 뭐 하고 그게 전부 다 전쟁으로 전시로 규정을 할 수 있고, 그때 되면은 이 전시 집행법이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하게 되고, 거기서 네. 뭐 좀 평소에 좀 마음에 안 들고 하고 있으면은 그런 상관이 거죠. 그냥 뭐 바로 집행 바로 그냥 다르륵 네. 다 해가지고 적결 처분까지 그냥 바로 그 자리에 네. 해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전시 상황하게 되면 아무나 군인이 붙들어다가 처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런 상황을 일부러라도 조성한 다음에 한 기백만 명 마음에 안 드는 걸 사그리 숙청할 수 우리 있는. 극단적으로 뭐 생각하면 예? 될 수 있죠. 예. 그러면 그건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중국의 권력 투쟁이 앞으로 벌어질 권력 투쟁은 지금까지의 권력 투쟁과는 전혀 다른 차원, 전혀 다른 성격의 권력 투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저기 그 뭐야 3년임 소위 인민영수가 된 시진핑 체제 하에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소한 무슨 정책을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노선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그게 이제 권력 투쟁으로 그렇죠. 이해되고 네. 가는 건데, 지금은 그냥 아주 적나라한 비비드하고 적나라한 그냥 그 군권을 가진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불안한가? 이거는 뭐 그냥 명약관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저 살벌한 그리고 아주 저 원초적인 투쟁이 벌어지겠죠. 네네.